당신은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고 커피를 마실지 말지, 출근 전에 뭘 입을지 고민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내린 선택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미 누군가 설계해 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말이죠. 당신이 오늘 아침에 고른 그 커피, 왜 하필 그 브랜드였을까요? 당신이 그 보험을 들고 그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옵션을 선택한 이유, 정말 당신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어깨를 살짝 밀어준 걸까요? 이 책, 너찌는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구조 속에서 유도되고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설계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부드럽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너치, 즉 가볍게 밀어주는 행동 설계입니다. 하지만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조직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요. 너치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강요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따뜻하고 실용적인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선택에서 벗어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책 해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똑같이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부터 진짜 설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공중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 이상하게도 그 작은 파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조준하고 화장실은 훨씬 덜 더러워집니다. 누가 강제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규칙을 만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행동은 바뀝니다. 그저 조용한 유도, 이게 바로 너치입니다. 너치는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치의 저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이 단어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치는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키지만 그들의 선택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한다. 즉, 너치는 강제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선택지로 슬며시 이끌어주는 설계인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건강한 음식을 눈높이에 맞춰 진열하고 덜 건강한 음식은 아래쪽에 배치했더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식을 더 많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환경의 배치만으로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너치입니다. 선택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돕는 것. 너치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되 그 선택이 실수로 흐르지 않도록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다. 이 철학은 단순한 행동 설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 마케팅, 금융 상품, 건강관리, 환경보호, 수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고르게 할 수 있을까? 너치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강제하지 않되 유도한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새로운 행동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치는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성뿐 아니라 환경까지 설계해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환경은 누군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항상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설계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너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세일 중인 두 가지 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10만원짜리 제품인데 7만원으로 할인 중이고 두 번째는 5천원짜리 제품인데 3천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둘 다
30% 세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더 큰 금액이 할인되는 제품을 더 값진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느낌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하기보다 그럴듯하다, 왠지 이득 같다,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다는 직관의 목소리를 더 쉽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너찌는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쉽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요? 저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개의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자동 시스템, 다른 하나는 숙고 시스템. 자동 시스템은 빠르지만 감정적이고, 자동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과 직결된 결정 방식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 길에서 자동차가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반응, 광고를 보고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 감각들, 이 모두가 자동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쉽고 빠르고 덜 피곤하지만 실수가 많고 유혹에 쉽게 휘둘립니다. 숙고 시스템은 느리지만 이성적, 반면에 숙고 시스템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교하며 합리적으로 선택하려 합니다. 투자할 때, 계약서를 검토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두 시스템의 비대칭성이 인간을 자주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귀찮아서, 피곤해서, 급해서, 그냥 익숙해서 생각 없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기본으로 체크된 옵션이 문자 알림 서비스 월 1,000원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둡니다. 왜냐고요? 그냥 바꾸기 귀찮아서요. 이게 디폴트 옵션 효과입니다. 기본값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릅니다. 또 하나의 예로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치약이라는 광고를 보면 나도 써야겠네 라고 느끼지 않나요? 사실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사회적 증거가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 감정, 시선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너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며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적이며 쉽게 실수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똑똑한 환경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찌의 철학입니다. 이제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고 선택의 환경을 바꾸자. 너찌는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설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찌의 저자들은 사람의 선택을 부드럽게 이끄는 설계를 위해 6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6가지 원칙을 조합하면 어떤 환경이든 너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영어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너찌, N-U-D-G-E-S. 각 알파벳은 하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N은 인센티브 제공, U는 이해 가능한 연결, D는 기본값 설정, G는 피드백 제공, E는 오류 예상, S는 복잡한 선택을 구조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인센티브 제공. 사람은 보상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분 좋은 경험, 사회적 인식, 시간 절약, 불편 감소, 이 모두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표적 너찌입니다. U. 이해 가능한 연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하게 연결짓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과를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앱이 오늘 5,000보를 걸었으니 한 개의 초콜릿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운동의 결과가 더 이해됩니다. D. 기본값 설정. 사람들은 기본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 설정된 상태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 동의 여부를 기본값으로 동의함으로 설정하면
실제로 기증 동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그대로지만 기본값 하나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G, 피드백 제공.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면 더 나은 행동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연비 실시간 계기판을 설치했더니 운전자가 더 연료 효율적인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E, 오류 예상.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좋은 너치 설계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입력창에 오타를 알려주거나 파일을 삭제할 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장이 뜨는 것도 실수를 줄이기 위한 너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S, 복잡한 선택을 구조화.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은 혼란을 느끼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선택은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거나 추천 조합을 제공하면 소비자는 훨씬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너치는 너치 설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개인뿐 아니라 정부, 기업, 병원, 학교 등 모든 조직과 정책 설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너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돈, 건강, 교육, 환경 각 분야에서 너치는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금융 행동을 바꾸는 너치.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의 나가 희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저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기본 설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축이 시작되고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었죠. 결과는 저축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동 기본값이 바뀌었을 뿐인데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더 나은 선택지로 이끄는 너치. 건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행동은 귀찮거나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계단을 사용하는 너치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계단 이용 시 하루 50칼로리 소모라는 문구와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 이용률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사소한 문구와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건강에 좋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집중력을 높이는 너치. 학생들은 공부 동기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선택지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하죠. 사례로 과거 제출 기본값 설정. 한 학교는 온라인 과제 제출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과 제출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미리 알림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알림 덕분에 제출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작은 디폴트 설정과 피드백이 학습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이끄는 너치. 환경보호는 전 지구적 과제지만 개인의 선택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 위치 조정 사례가 있는데 공원이나 거리에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일반 쓰레기통보다 더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두자. 이렇게 했을 때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어떤 카페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시 할인을 제공하며 텀블러 사용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너치는 크게 보면 정책 설계자와 기업, 작은 단위로는 개인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 설계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너치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끌며 결국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너치를 직접 설계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이론과 사례를 살펴봤다면 실제로 어떻게 너치를 만들고 적용하는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너치를 설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에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4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는 문제와 목표 정의하기. 먼저 어떤 행동을 바꾸고 싶은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돕고 싶다거나 학생들이 숙제를 제때 제출하게 하고 싶다 같은 구체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환경을 분석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문제가 되는 장애물이나 혼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넛지 설계하기. 이제 실제 넛지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앞서 배운 넛지 NUDGES 원칙을 활용해보세요.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할까? 피드백을 어떻게 줄까? 선택지를 어떻게 단순화할까? 인센티브는 무엇을 줄까? 예를 들어 건강한 점심 메뉴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숙제 제출 마감일 전에 자동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행과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넛지를 실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넛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실험하고 조정하면서 점점 더 나은 설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예시의 실습으로 직장인의 건강한 점심 선택 넛지 예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직원들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위주로 점심을 해결함. 목표: 건강한 식단 선택률 30% 증가. 장애물: 건강식 메뉴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가격이 비싼. 넛지 설계: 식당 메뉴판에서 건강식 메뉴를 메뉴 기본 메뉴로 배치. 디폴트 설정: 건강식을 선택하면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제공. 주문 후 건강식 선택에 대해 잘 하셨어요. 메시지 발송. 피드백. 메뉴 선택 간소화. 스트럭처 컴플렉스 초이스. 이처럼 넛지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선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넛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넛지 저자들은 넛지 설계와 적용 과정에서 꼭 짚어야 할 윤리적 고민과 한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와 투명성. 넛지는 사람들의 선택을 부드럽게 유도하지만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넛지는 투명해야 하며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넛지를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넛지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은밀하게 조작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와 결과의 일치. 넛지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야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넛지는 의도와 달리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집단은 소외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넛지를 설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남용과 권력 집중 문제. 정부나 기업이 넛지를 통제하거나 조작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사회적 불신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넛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넛지의 한계. 넛지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데 강력하지만 모든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사회적 문제나 깊은 심리적 문제는 넛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빈번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넛지는 사람들에게 넛지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넛지는 좋은 선택을 쉽게 만드는 기술이지만 그 힘만큼 책임도 큽니다. 우리 모두가 넛지의 원칙과 윤리적 고려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신중하게 넛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넛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넛지는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넛지. 기술 발전 덕분에 앞으로 넛지는 더 정교해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인의 행동 패턴과 선호를 분석한 뒤 가장 효과적인 넛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춤형 건강 넛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 정부와 공공기관은 넛지를 활용해 세금 납부, 복지 신청, 에너지 절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공공보건 행동을 넛지로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 넛지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넛지를 만들고 실천하면 더 나은 습관과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집안에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는 것도 넛지 전략입니다. 네 번째, 넛지의 확장과 책임. 앞으로 넛지는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넛지를 설계하고 사용할 때는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넛지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넛지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넛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 의식적 결정이 아닌 주변 환경과 맥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넛지는 바로 그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두 번째, 넛지는 강요가 아니다.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때 넛지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 필수. 넛지를 설계할 때는 언제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넛지를 남용하거나 은밀히 조작하는 것은 반발과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네 번째, 넛지는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넛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사회 곳곳에 적용해 변화시키는 실천의 도구입니다. 작은 넛지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보며 더 나은 선택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래는 넛지와 함께. 앞으로 넛지는 기술과 결합해 더욱 개인화되고 스마트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넛지를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넛지와 함께한 여정 어떻게 느끼셨나요? 넛지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환경 설계의 힘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넛지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책 이야기와 지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